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공부할 때 개별 사실 역사들을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관련성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나라는 뭐 했고 저 시대는 이 시대에 저 나라는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만 따로 정리해서 이제 강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우리 동아시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 상, 주, 춘추 전국시대, 진, 한, 위, 진, 남북조 시대, 수, 당 이렇게 중국사를 기본 뼈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뼈대를 기점으로 나머지 역사들과 연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 상, 주 하나라는 역사에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랬고 상나라 뭐 갑골문자 재정일치 뭐 이런 내용들 각 나라들의 역사죠. 각 나라들의 역사는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여기서는 요 시대 얘는 뭐였고 얘는 뭐였고 이렇게 서로 관련성 있는 것만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요번에 지금 녹화할 때는 마이크를 좀 새로 준비를 했어요. 조금 음질이 좋나요? 안 좋으면 말고. 자, 상나라, 주나라. 요 시대에는 특별히 뭔가 접촉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베트남에 있는데 일단은 한반도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인데 춘추 시대, 전국시대 따로따로 있었죠. 요 안에 뭐 철기가 발달해 가지고 도시가 발달하고 농업이 발전하고 각 나라들이 부국강 병책하고 중앙 집권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요것들은 각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관련된 역사만 합니다. 관련된 역사. 자,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 칠웅 기억나나요? 전국 칠웅 중에 하나가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전국 칠웅 학습지에 지도가 있는데 거기서 한반도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연나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연나라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조선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고조선이 지고 나서 고조선이 만주에 있다가 한반도로 이동하게 된다. 한반도로 이동하게 된다. 요 내용. 이때 이제 처음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나라가 들어서죠. 진나라가 들어서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었겠죠. 단군조선이. 자, 진, 한 교체기.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진에서 한으로 바뀌는 요 교체기, 진한 교체기. 요 시대에는 이 전쟁통에 난리를 피해서 위만이 한반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군조선에게 땅을 처음에 받아서 거기를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위만이 고조선을 먹게 되죠. 단군조선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고조선에는 두 개가 있어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단군의 후예가 다스리는 단군조선, 그 다음에 위만의 후예가 다스리는 위만조선. 요때 위만조선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만조선이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한반도는 철기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중개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한나라하고 자꾸 대립각을 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가 이제 가장 셀 때, 한 무제 때는 위만조선을 직접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 한사군을 설치를 하죠. 한나라 때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한사군이 있는 속에서 이제 여기에 굳이 쓴다면은 여기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우리 한국사 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런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중앙집권 국가에 성공한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요 시대의 남북조 시대에는 삼국시대가 돼요. 삼국시대. 자, 선생님이 남북조 시대는 위진 남북조 시대는 4에서 6세기라 그랬어요.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면 요 삼국시대 이후에 진나라 이 진나라가 4세기,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5에서 6세기예요. 그러니까 4에서 6세기 요 시기 사이에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던 거예요. 삼국시대 여기부터 시작해서 슬슬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남북조 시대는 이제 조금 구분해서 나눠봅시다. 4세기 요쯤 되겠죠. 요쯤 4세기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잘 나갔었고, 그다음에 5세기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고구려가 잘 나갔었습니다. 자, 고구려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진격을 하는 남진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위에서 막 밀려와, 강한 고구려가 내려오니까 신라와 백제가
백제가 나제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막습니다. 이게 5세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6세기에는 맨 발전이 뒤졌던 지징왕과 버풍왕, 진흥왕이 나타납니다. 신라입니다. 여기는 신라. 지징왕에서는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지징왕 때. 그다음에 버풍왕 때는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중앙 집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중앙 집권 국가가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이 중앙집권 된 것을 바탕으로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같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요. 자, 4세기에는 백제가 전성기였고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고 6세기에는 신라가 전성기였습니다. 자, 이 시대가 중국으로 치면은 위진 남북조 시기였어요. 위진 남북조 시기. 자, 4세기 좀 요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한 덩어리로 보면 돼요. 4에서 6세기. 4에서 6세기 이것도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가 4세기인데 왜 여기가 한반도는 여기가 4세기예요?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말고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중국의 수나라인데, 수나라. 그때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삼국시대에 한 번씩 다 전성기를 맞았죠.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그 다음에 7세기쯤 되면은 세 나라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약간 멈춥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다 소강 상태라 그랬어요. 소강 상태란 건 비가 막 오다가 딱 멈추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격렬히 하다가 딱 멈추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7세기엔 전쟁이 좀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수나라라는 거대한 나라가 등장했고 이 수나라가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6세기 말에. 그때 우리가 이기죠. 의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면 밑에 고구려는 수나라 침략을 받고 있었고 백제, 신라는 뭐하고 있었냐? 백제 아까 배신당했던 사람 진흥왕과 성왕이 연합해서 한강을 차지하기로 했었죠. 6세기에. 근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혼자 한강을 꾹꾹 해버려요. 그리고 성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백제 입장에서는 같이 동맹을 맺고 같이 한강을 먹기로 했다.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백제는 신라의 감정이 부글부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왕의 아들인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맹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맹공격을 하려고 막 공격을 합니다. 위에 고구려에서는 수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고 밑에서는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맹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모든 힘을 다해서 침략했는데 실패해서 금방 망해버려요. 그리고 7세기 초죠. 이때쯤 되면 7세기 당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당나라도 역시 수나라랑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공격을 해요. 하지만 실패해요. 그때 싸움이 안시성 싸움이에요. 이거 한국사 때 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번 시험엔 안 내지만 나중에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번 시험엔 안 내지만. 자, 아연이가 또 나를 쳐다보네. 밖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쳐다볼 때 너무 수치감이 들어요. 자, 당나라 공격이 실패하고 나서 자, 이제 당나라도 고구려를 먹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실패했어. 그 다음에 신라도 백제한테 맹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신라는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백제는 우리한테 감정이 좋지 않고 고구려는 우리가 이미 옛날에 6세기에 한강을 차지해버렸으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도 신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신라는 자기 편을 누구를 찾냐? 당나라를 찾습니다. 당나라야, 너 혼자 고구려 공격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랑 연합을 하자. 나는 백제를 막고 너는 고구려 공격하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어. 그래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그래서 실제로 먼저 이제 약한 백제부터 공격을 해요.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먼저 멸망시켜요. 그 사이에 백제가 멸망하니까 백제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원군을 보내줍니다. 일본이 원군을 보내줘요. 일본 입장에서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면 그 다음에는 일본을 공격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지 않게 일본군을 백제 지원군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한 팀이 되고 일본이죠. 백제와 외가 한 팀이 돼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거 누가 이길까요? 나당이 이기고 백제 외는 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합니다. 자, 이제 백제 고구려 멸망했어. 그럼 신라와 당나라 백제 고구려 땅 나눠 먹으면 되겠죠. 하지만 당나라가 욕심을 냅니다. 당나라가 신라 땅까지 다 먹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동맹을 풀고 서로 전쟁을 합니다. 나당 전쟁. 이 싸움에서 신라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이겨서 당나라를 쫓아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고구려 땅을 완전히 다 먹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신라가 당나라까지 쫓아내고 나서. 자, 한반도 역사 정리를 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고조선, 그다음에 한나라 때는 고조선 위만조선이 멸망했고, 그다음에 위초고 요때 위진남북조 시대, 요 시대에는 4에서 6세기 우리 백제, 고구려, 신라 전성기가 있었고, 수나라 때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었고, 당나라 때는 당나라가 침략했다 실패하니까 나당연합군이 결성돼서 신라와 함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와 당나라가 싸워서 마침내 당나라를 물리치고 신라가 통일을 했다. 요 관계들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마마타이 마타가 아니라 야마타이예요. 야마타이국이 위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위초고 유시대 때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등장을 하긴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나라가 사실은 한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한번 망하죠. 신나라라는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찾은 황제가 누구였어요? 후한의 광무제라는 사람이었죠. 그 광무제 때 일본이 사신을 보내요. 근데 얘네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지 몰라. 다만 일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후한 광무제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옥새를 받아요. 옥새 도장. 그래서 한이 노구광이라는 일본 왕의 임명이 되고, 금인이란 건 옥새 도장을 받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랬구나, 후한 때 한번 등장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등장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받아갔구나, 한이 노구광이라는 직책을 임명을 받고 금인 도장을, 그 한이 노구광 도장 옥새를 받아갔었구나 후한 때.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위초고 삼국시대 때는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사신을 보냈었다. 자, 그러다가 이때가 4세기죠. 5세기 후반까지 한 100년가량 뭐 했냐, 그 사이에는 연합시대였어요. 딱히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연합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세기 후반에 야마토 정권이라는 비교적 조금 강력한 왕권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왕권의 등장에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냐? 여기 4세기, 5세기, 6세기 맨날 지금 삼국시대 한반도 전쟁 중이죠. 이 전쟁 중에 많은 한반도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일본 애들한테 우리 한반도에선 지금 중앙집권을 하고 있어, 너네도 한번 해봐 하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아서 백제, 가야인 등 한반도인 과 교류를 한 결과 5세기 후반에 야마토 정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죠. 자, 이 야마토 정권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어디였냐? 아스카였어요. 아스카.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아스카 시대라 그래요. 자, 아스카 시대. 또 다른 말로 이 시대가 누리던 문화, 아스카 문화라 그러죠. 아스카 문화. 자,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아스카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누렸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의 핵심은 뭐였죠? 불교였죠.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방가사유상, 아스카상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지도 교과서에 그림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교과서 찾으면 나옵니다. 자, 방가사유상, 아스카. 자, 요게 나왔다 그러면 무슨 시기예요? 남북조 시기죠. 중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은 요 시대죠. 백제, 고구려, 신라 막 싸우던 시기. 자,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당나라 때 다이카계신이란 걸 해요. 요 시기에도 계속 지금 한반도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다 보니까 한반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본으로 갑니다. 가면서 계속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 6세기에 이미 지지공황 때 신라 국호 사용하고 왕칭호 사용하고 중앙집권을 하고 있어. 너네는 중앙집권 안 하니? 그러니까 일본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세기쯤 되면은, 당나라 시기 7세기쯤 되면은 다이카계신, 율령을 반포하고 강력한 왕 중심의 중앙집권을 하는 개혁을 발표합니다. 그걸 다이카계신이라 그래요. 다이카계신 나왔다 그러면 7세기죠. 7세기 당나라.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백총광 전투. 요 같은 시기예요. 백제가 망하면 그 다음에 일본을 공격할까봐 백제와 외가 한 팀이 되고 신라와 당나라가 한 팀이 돼가지고 백총광 전투를 벌입니다. 자, 요 시기 계속 다이카계신에 이어서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신라가 6세기에 신라 국호를 사용하고 왕칭호를 사용했듯이 일본 국호를 사용하고 천황칭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로 치면 왕칭호 사용하고 신라랑 국호 사용한 거나 비슷하죠. 얘네가 7세기쯤 되면은 점점 중앙집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 시기 요게 있었던 시기는 언제예요? 당나라 시기입니다. 당나라 7세기 시기.
자, 그러면 이제 북방민족 봅시다. 북방민족. 중국의 북쪽에 있던 애들. 자, 북방민족 맨 처음에 최초의 유목국가 흉노 나오죠. 흉노가 진나라와 경쟁 관계였어요. 그리고 진시황이 오르도스 지방에서 흉노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서 벽을 쌓죠. 그게 만리장성이었죠. 이때 진나라랑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한 교체기 때 이때 아주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오르도스 지방에서 쫓겨났던 이 흉노가 묵툭선우란 사람의 영웅이 등장해서 만리장성 이북 초원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지역에 살고 있던 월지도 쫓아내고 아주 강력하게 이 만리장성 이북을 통일을 해요. 자, 이렇게 강력한 통일한 흉노가 이제 한나라가 건국되자마자 한나라에 세운 고조와 전투를 벌입니다. 당연히 이제 막 건국한 한나라랑 원래 이 진한 교체기에 강력한 통일왕국을 건설했던 흉노랑 싸우면 흉노가 이기겠죠. 그래서 평성의 한나라가 엄청난 이제 치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왕소군이라는 여자를 막 시집 보내고, 황나라 왕실 여자를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많은 공물을 보내고 한나라가 굴욕을 당하죠. 그러다가 한나라 잘 나가던 시기 무제 때 다시 이제 흉노와 전쟁을 벌여서 흉노를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아냅니다. 이 무제 때 뭐 비단길이 있었다, 소금 염철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런 것들은 한나라의 역사기 때문에 요 외원가게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자, 이후에 한나라 이후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죠.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약해진 틈을 타서 흉노, 선비족 등이 북방민족 등이 대규모로 남하합니다. 5호 16국 시대라고 하죠. 5호 16국 시대. 그러면 원래 흉노 선비족들이 살고 있던 이 북방 지역에는 누가 들어서냐? 유연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남북조 시대에 유연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연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또 돌고리라는 애가 등장해서 유연을 잡아먹습니다. 그 이제 북쪽에는 돌고리라는 애가 등장을 한 거예요. 중국 서쪽에는 토요콘이라는 애들이 남북조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토본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서 토요콘을 잡아먹습니다. 요 잡아먹는 관계, 돌고리 어딨냐, 토본이 어딨냐, 유연이 어딨니, 토요콘이 어딨니, 요거 선생님이 학습지에 지도 맨날 얘기하는 거, 지도 3개 잘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호 16국은 지금 중국에 와가지고 북조가 된 상태고, 5호 16국 원래 살던 곳에는 유연이 있다가 돌고리한테 잡혀먹히고, 서쪽에는 토요콘이 있다가 토본한테 잡아먹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됐어요. 수나라로. 그 다음에 당나라로 통일이 됐습니다. 당나라가 있을 때 북쪽에는 돌고리 있는 상태고, 서쪽에는 토본이 있는 상태예요. 지도 확인하세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도 할 때 네 번째 지도 얘기입니다. 북쪽에는 돌고리 있고, 서쪽에는 토본이 있어요. 자, 당나라가 막 건국했을 때, 당나라 이제 막 건국해 정신이 없어. 근데 북쪽엔 이미 돌고리 강력하게 있는 거야. 이 돌고리 얼마나 강력했는지, 옛날에 북제가 서로 돌고리한테 돌골 여자를, 공주를 자기 집 그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할 정도로 돌고리는 이미 강력한 상태야.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는 돌고래 신하를 자청합니다. 신하를 자청해요. 자, 그 다음에 토번, 아까 서쪽에 있던 애들 얘기했죠. 토번의 송칭칸포가 당나라 비단길과 스촨성을 공격을 합니다. 스촨성이라는 건 당나라 맨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당나라 비단길과 스촨성을 공격해요.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 우리 한반도에서 나당 전쟁할 시점이었어요. 신라가 당나라를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이제 우리 졌네 그러면서 다시 군사를 모아서 다시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서쪽에서 토본의 왕 송첸칸포가 서쪽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나라가 더 이상 신라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군대를 뺍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삼국통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연관관계. 자,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맨 처음에 있었던 국가가 반량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우라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진나라 전 춘추 전국 시대까지, 그 다음에 진나라 거쳐 이 시기까지는 반량국이나 어우라 왕국이 존재를 하다가 진나라 때 요 시대에 잠깐 어우라 왕국이 멸망을 해요. 어우라 왕국이 멸망을 했다고 하면 안 되겠다. 취소. 어우라 왕국이 존재를 했는데, 어우라 왕국 쪽에다가 진나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가 진한 교체기, 요 혼란의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 요 시기 때 진나라 영향력을 뿌리치고 진나라 관리로
여기 와 있었던 베트남에 와 있었던 찌에오다가 진이 지금 약해지고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켜서 남비엣을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우락 왕국을 멸망시켜 이 찌에오다 남비엣이. 자, 찌에오다 이후에 한나라 때 이제 한나라가 등장하고 나니까 한무제 때 이 남비엣을 찌에오다가 세운 남비엣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사군을 설치했듯이 여기에는 남해 구군을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각 이제 선생님이 표를 만들었으니까 요 표에 비슷하게 이렇게 무슨 시대가 있었는지, 남해 구군을 설치할 때는 한나라 무제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가로 세로로 좀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해보세요. 다음입니다. 자, 7세기 아까 여기 했었죠. 여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세기가 또 진안 교체기만큼 중요한 시기라 그랬어요. 8세기. 자, 8세기 한반도 봅시다. 8세기 한반도는 삼국 통일을 했어. 남쪽에는 신라가 있는 상태고 북쪽에는 당나라를 몰아내고 발해가 건국이 됐어요. 신라와 발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 시기에는 나라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가 있다가 한번 이사를 가서 헤이안 시대가 돼요. 자, 요 시대에 보면은 요 시대는 동아시아가 비슷해져 가는 시기라 그랬어요. 동아시아가 비슷해져 가는 시기. 그래서 동아시아 영향을 받아서 모두들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것들을 점점 착착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각기 다르게 존재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비슷해져 가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 시기의 이해가 뭐냐? 발해의 상경성. 발해의 수도 이름이 상경성이에요. 이 수도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헤이조쿄 이것도 역시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어요. 헤이안 시대의 수도였던 헤이안쿄 이것도 역시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어요. 당나라와 비슷해져 가는 시기예요. 자, 당나라에는 나중에 할 거지만 당나라에는 삼성육부제도를 실시했었는데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받아들입니다. 남북국 시대에. 그 다음에 발해에는 주자감이라는 학교 기관이 있었어요. 이런 상경성, 주자감, 삼성육부가 나왔다. 그러면은 8세기를 묻는 거예요. 8세기. 자, 요 시대에는 이런 성만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적 교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앤닌, 감진, 최치원, 장보고, 원효, 의상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 일본, 한국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끄엉꺼엉 푹 아메노 나카마로 이런 사람들 당나라 시기 요 시기에 이제 점점 비슷해져 가고 점점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활약했던 인물들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요 시기에 당나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국제관계 보면은 당나라가 강해지고 나니까 다시 주변 나라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발해나 신라, 일본 애들은 좋아했었는데 토번, 우이구르, 돌고래 애들은 책봉 관계는 별로 안 맺어하고 싶어 했고 조공관계만 맺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조공관계도 자기 이득에 어긋나면은 막 공격을 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당나라 8세기쯤 되면 당나라가 토본, 위구르, 돌고래한테 오히려 군사력에 집니다. 지게 돼서 오히려 당나라가 토본, 위구르, 돌고래에게 화본공주, 사실상 인질이죠. 당나라 공주들을 시집을 보내게 돼요. 화본공주를 보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8세기예요. 자, 여러분들 각 시대 이 표로 정리한 거 노트 필기를 했겠지만 그때 선생님 적어줄 때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밤마다 각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게 중요해요. 가로로. 세로로도 보지만 가로로 보는 거. 이 시대 예를 들면 송첸칸포 얘기를 물으면서 이 시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로로 보고 요 시대 여기를 주고 나서 이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요 시대에 있는 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발 다시 한번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능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이팅!